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은 적천수 기토가 병화 정화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가. 기일간이 병화를 만나면 여러분 화생토죠, 정인이죠. 정인은 바른 모친입니다, 그죠? 바른 모친, 편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계모다, 엄마가 엄마 같지 않은 거죠.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게 이제 편인이다, 이렇게 논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화생토로 정인이 됩니다. 정인은 올바른 어머니, 바른 어머니에다가 또 문서로 따진다, 서류로 따진다면 올바른 문서가 되게 되습니다. 흠을 잡을래야 흠을 잡을 데가 없는 서류가 정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화생토로, 그죠? 화생한다, 토를 생한다. 화생토로 멋지게 생하며 들어오게 됩니다. 하늘의 태양이죠. 자, 토일간으로 태어났는데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으면, 그죠? 자기 사주에, 내 사주에 화가 하나도 없으면은 음지의 전답이 된다. 음지의 전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병화나 정화가 여기 사주에 많다, 디글디글하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이 토가 거북등처럼 쩍쩍 갈라지게 됩니다. 어떤 오행이든 간에, 어떤 오행이든 태과하다. 태과는 뭡니까 여러분? 태과, 이렇게 태과하다. 태과하면은 그 사주에 병이 된다, 그죠? 어떤 오행이든 많게 되면은 그 사주에 이것이, 태과하는 것이 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자, 기토에게 병 엄마가 어때요? 말하기를 아들아 경하고 놀지 마라, 경금하고 놀지 마라, 그럽니다. 물들면 안 된다고. 아들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기토한테 화생토 하잖아요. 말해 주는 거잖아요. 충고하는 거잖아요. 인성이니까 자식이잖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자식이니까 이 병 엄마가 기토한테 너 경금하고 놀지 마라, 경금 물이 든다고 그럽니까? 왜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죠? 병화 엄마가 기토한테 너 경금하고 놀지 마라, 물든다고 왜 이런 말을 해요? 이거 생각해내서 제 말씀에 답변을 하신 분들이 있어. 그분들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금하고 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물든다고. 이게 이렇게 놓으면 상관이 되잖아. 상관은 뭐예요? 관을 치는 거잖아. 관을 친다는 건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탈법, 불법, 위법행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깽판 부리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집에 가다가 시비 붙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물을 파괴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법, 탈법을 하기 때문에 이 엄마가 이 경금하고 놀지 말아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떠올라야 된다고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목이 오면, 목이라는 관, 여기에는 갑, 을이 오겠죠, 그죠? 목이라는 관이 오게 되면, 이 관이 오면 어떻게 한다고? 목생화로다 화생토로 돌려 세우지 않습니까? 그죠? 목생화로 멋지게 받아 넘기고, 신이 오면, 신이는 어때요? 병신화, 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토생금이잖아요. 식신이 오면 병신합으로 해서 뭐를 만들어요? 수를 만들어내죠. 그러면 기토한테 수는 뭐가 돼요? 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병신합수로 재물을 만들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병화 어머니가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해 줬는지를 기토가 철들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기토가 철을 언제 들어요 여러분? 또 생각해야죠. 기토가 철을 언제 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인수운에 철이 들게 됩니다. 인수라는 건 깨달음이에요, 공부예요, 그죠? 인수운이 들어올 때, 제가 그랬죠, 인수운이 들어올 때 깡패도 철이 나게 된다고요. 나쁜 짓, 오만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녀서 부모 속속인 자식이 인수운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수운이 들어와야 철든다, 깨닫게 된다, 부모 마음을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일간이, 그죠? 냉한하다, 차다는 거죠.
차갑거나 신약하게 되면은 병화가 용신 중에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토일간이 신약하다면 어떻다고요? 병화가 용신으로서 최고 중 최고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런 사주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내 사주에 이 기토일간이죠. 내 사주에 병화가 있죠.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다. 일단 본인의 사주에 병화가 어디 있든 일간이면 더 좋죠. 하지만 일간을 제외한 사주, 연, 월, 시에 그죠? 일간을 제외하고 일간이 병화이면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일간이 병화가 없어요. 그러면 연이나 월이나 그 시에 그저 시간에 어디든 병화가 떠 있으면 일단 30%는 먹고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월에다가 병화를 투출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때요? 병화가 이 태양이 떠 있으면 오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가를 보세요. 이 병화가 나를 위해서만 오직 나만을 위해서만 존재하는가를 잘 살펴보시라는 이 말입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병화가 나만을 위해서 있는 걸 서일건곤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뭐 사자성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병화가 나를 위해서 비추고 있다면 팔자가 어떻다? 좋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자라면 기의 애인이 여기서 뭐죠? 기의 애인은 간목이 되잖아요. 기의 애인은 간목, 그죠? 이렇게 목국토 관이죠. 기의 애인이 남친이 간목이 되는데 어떻게? 나하고 사이에 병화가 이렇게 딱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내 애인, 내 남친, 내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와 그 남친과 내 애인 사이에 누가 있다고요? 병화가 있다고요. 병화가 중간에 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죠. 아니면 이 남자한테 봤을 때는 장모님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병화가 이 사이에 껴 있을 때는 이 갑이 이 기토를 만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장모님 되는, 그죠? 그 병화를 통하지 않고는 이 기토를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갑은요 이 기토를 만나려면 뭐부터 선결이 돼야 된다고요? 먼저 장모나 엄마부터 구워 삶아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관계가 나쁘지 않죠. 목생화 화생토 토국수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목생화 화생토에서 토국수니까 재 몰려있는 형국이 됩니다. 이게 뭡니까? 토국수 시상편제격이 되겠네요. 자, 기일주는 오로지 뭐다? 기일주는 오로지 이 병화가 귀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명조의 사주는 서년의 철을 만나게 되면은, 그죠? 굉장히 발복하게 되는데, 이게 뭐다? 뭐 병생을 만나면 병생을 만나면 좋다. 그죠? 병생을 만나야. 그러면 이 명식은 사업가 명식입니다. 그죠? 왜 그럴까요? 시상의 편절을 띄어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업으로 무조건 갈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간목 할아버지죠. 연주에 있으니까 연주에 있는 이 간목 할아버지가 병화 부모를 도와주게 되죠. 병화 부모를 도와주고 또 병화는 어때요? 나를 갖다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연지 조상 부모에서 부모를 도와주고 그 부모는 나를 갖다 도와준다. 그러니까 나는 또 어때요? 나는 역시 뭐다? 자식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식을 도와주고 이렇게 토생금 자식을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 구조가 어때요? 상부상조하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부상조로서 상생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참 보기가 좋죠. 자, 이런 사주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막힘이 없게 됩니다. 자, 순명이죠. 순차적으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순명으로서 순차적으로서 유정한 사주가 되고, 그리고
참 교육자의 모습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정화요. 이 기토가 이렇게 정화를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화를 만났다. 아까 우리는 조금 전에 병화는요 한꺼번에 기토를 갖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은요 천천히 서서히 차근차근 온도를 높여서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항상 정과 기는 운명을 같이 한다. 그러니까 정과 기는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왜 그럴까요? 병과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병과 이 무도 같이 살고 같이 죽는다. 왜요? 화, 토는 뭐다? 공존이다. 화토는 공존 아닙니까? 이렇게 화토는 공존한다. 화와 토는 그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이나 병무도 같이 가지만 정기도 화토는 공동 운명체다. 기토에게 정화는 뭐예요? 편인이죠. 그래서 계모, 서모가 되게 되는데 이 편재 개수가 들어올 때 이렇게 편재 이 개수가 들어올 때 이게 정계충으로 어때요? 없애버리고 또 정은요. 정은은 임수가 들어오잖아요. 임수가 들어오면 정림합으로 목을 만들어내서 목은 뭐예요? 목국토에서 관을 만들어내니까 내 취직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개수가 들어오면은 정계충으로 없애는 거죠. 없애버리고 또 정은요. 임수와 정림합을 해서 목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목간이 나와서 기토를 갖다 취직을 시켜주게 된다 이 말씀이죠. 이처럼 그 편인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이 편인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나쁘다고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화가 이렇게 기토 정화 이렇게 기토 일간이 이렇게 정화가 천간에 많이 투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렇게 되면은요 정화가 태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이라는 장막이 생기게 되고 바싹 마른 조토가 되게 됩니다. 조토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이게 마를 조자 이게 조토 바싹 마른 토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태과 불급은 계위질이라고 그랬어요. 태과 불급은 계위질이다. 써볼까요 한번? 태과 불급은 계위질이다. 계위질이다 그랬습니다. 태과 불급은 계위질이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게 덮을게자잖아요. 덮을게. 태과보다는 불급이 더 낫다는 얘기가 됩니다. 태과하게 되면은 결국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게 더 낫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게 태과했다? 그러면 어떻다? 그게 불급, 계위질이다. 그러니까 넘치는 것보다 모자라면 보태주면 되지만은 지나치면요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는 뭐예요? 사주는 균형이잖아요. 균형이죠, 여러분. 사주는 균형이다. 그래서 자평이 뭡니까? 이 자평이 결국에는 이게요. 이게 수죠. 이게 평평할 평이잖아요. 수를 평평하게 만든다. 우리가 어떤 기계를 설치한다든가 정밀한 어떤 거를 맞춰야 될 때는 수평자를 갖다 놓고 건물도 그 수평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딱 맞추지 않습니까? 이게 자평이라는 뜻이 그겁니다. 이게 자평이라는 게 수를 갖다가 맞춘다는 거예요. 수평자라는 얘기죠. 그게 자평진이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는 균형이죠. 태과하다는 얘기는 많다는 얘기잖아요. 많다면 불급한 것만 못한 것이다. 모자란만 못한 것이다. 그러면 태과하면요 그게 바로 병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행 중에서 그 오행이 그 글자가 태과하게 되면 그게 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치는 것보다는 모자라는 게 좀 더 낫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자라면 보태주면 되지만 지나치게 되면 조절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인성이 과하면 부모의 사랑이 과한 거죠. 이러면은 이 자식의 독립심이 없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얘를 빨리 독립시켜야 되는데 인성이 많이 갖고 있는 사주는 어머니가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식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 마마보이가 되고
마마거리 된다 이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